이제 봉제를 시작하겠는데요. 그 전에 겉감에 심지부터 봉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안단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재단된 심지인데 겉과 심지에서는 매끄러운 쪽이 겉입니다. 겉하고 겉길이 마주대고 아래쪽 여기를 같이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의 겉과 안단의 겉을 마주대고 아래쪽만 박아주세요. 심지가 부드러워서 늘어날 수 있어서 겉감 쪽에서 박아주시고요. 앞안단도 마찬가지로 겉하고 겉길이 마주대고 앞안단 같은 경우에는 이쪽 선을 박아주셔야 돼요. 바깥쪽 박아줍니다. 시접을 5mm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되게 해서 여기 다려줄 겁니다. 그러면 심지가 이쪽이 접착제가 발린 쪽이니까 안쪽에 이렇게 해서 부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뒤집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곡선인 부분은 이렇게 우글우글하고 울어요. 그래서 시접을 아주 짧게 잘라내시면 괜찮고요. 만약에 이렇게 우는 경우에는 시접을 톱니 모양으로 잘라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어서 곡선이 좀 심한 부분만 이렇게 접어서 조금씩 잘라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잘라주시면 박은 게 터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이렇게 톱니 모양이 되면서 뒤집었을 때 시접이 뭉치는 부분이 좀 덜해서 여기가 덜 울게 되는 거죠. 곡선 부분을 박아서 뒤집을 때는 이렇게 시접을 톱니 모양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이런 직선인 부분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봤을 때 곡선이 심하다 싶은 부분만 접어서 잘라주고,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간격 좁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좀 완만한 곡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톱니 모양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뒤집어서 다릴 건데, 그냥 다리게 되면 접착제가 한번 붙어버리면 다시 못 붙으니까 좀 신중하게 붙여야 되는데 핀을 좀 꽂아 놓고 할게요. 봤을 때 밖에서 심지가 이렇게 보이면 보기 싫으니까 겉감이 1mm 정도 이렇게 겉감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여기서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끝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에 핀을 꽂아놓고 누르듯이 다려줄 겁니다. 이게 심지 부착할 때는 다리 위로 밀어버리면 밀리면서 이런 식으로 접혀버릴 수가 있어서요. 꾹꾹 누르듯이 중심부에서부터 가장자리로 퍼져나가듯이 다려서 붙여주세요. 앞안단 같은 경우에도 시접 0.5cm 남기고 뒤집어서 겉감이 1mm 정도 보이게 해서 접어서 여기서 다려서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시침핀 작업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눌러주듯이 다리셔야지, 이거를 밀어버리면 심지가 접혀버립니다. 그리고 접착 심지는 낮은 온도에서 지그시 다려주시는 게 더 잘 붙습니다. 핀을 꽂은 채로 계속 다리면 핀 자국이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었다 싶으시면 핀 다 빼버리시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 접착 심지를 다 다리셨으면 혹시 다림질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없는지 겉감에 이렇게 갖다 대고 이거 길이라든가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접었을 때 여기 이렇게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봉제는 앞판과 뒷판에 어깨선을 먼저 박아줄 겁니다. 어깨선만 몸판 연결하고 두 겹같이 오버로 칠 거고요. 안단도 마찬가지로 앞안단과 뒤안단을 어깨선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위아래로 펼쳐지게 됐을 때 여기 밑단에서부터 목둘레하고 여기까지 싹 돌려서 박을 건데요. 보시다시피 겉감은 파란색이고 배색감은 흰색이라서 흰실과 네이비 색깔 실을 번갈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흰실이 꽂혀 있으니까 먼저 여기 안단부터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지를 붙여서 마감 처리한 부분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끝을 잘 맞추셔야 돼요. 박아주셨으면 이렇게 목둘레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쪽은 겉감은 시접을 전체 뒷판 쪽으로 보낼 거라서
얘는 시접을 전체 앞판 쪽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단이라서 굳이 오버록은 치지 않고 시접만 0.5cm 정도 되게 잘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접은 모두 앞판 쪽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요. 요 끝이 딱 맞아야 이렇게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요 길이를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는 파란색 실로 바꿔서 몸판에 앞판과 뒷판의 어깨선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포켓에 심지 윗부분에 붙이시고요. 접어서 다린 다음에 여기 눌러봤고요. 오버록 쳐서 모양 만들어서 앞 몸판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에 주머니를 달아주겠습니다. 원래는 어깨선 붙기 전에 앞판에 각각 주머니를 먼저 달아주고 시작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 없이 하는 거라서 앞판에 주머니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깨선이라도 박혀서 몸에 한번 걸쳐 보시고요. 어느 위치에 갔을 때 주머니가 이쁜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위치에다가 주머니를 달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어깨선을 받고 주머니를 달아줍니다. 이제 한마 바늘 가지고 빠듯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아우터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주머니 사이즈를 제가 처음에는 18에 20cm 되게 만들었는데 재단을 하다 보니 여기 완성된 길이가 짧아서 18에 20을 하게 되면은 주머니가 너무 크고 허리 윗부분에 이제 제천 터널 넣어서 끈을 끼워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크기를 가로 세로 17에 17 정사각형으로 바꿔줬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아우터 주머니로는 가능하고요. 밑단 시접은 1cm씩 2번 접어박아 줄 예정인데 스티치가 요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스티치는 보여야 되고 나중에 스티치 박을 때도 주머니가 걸리면 안 되니까 0.5cm 정도만 요 마지막 스티치 자리에서 0.5cm 정도 되게 하고요. 옆선에서도 1cm 시접 박아주고 나서 요쪽에 1cm 떨어지니까 2cm 떨어져서 주머니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를 다실 때도 너무 플랫하게 놓지 마시고요. 주머니를 살짝 이렇게 봉긋하게 놔주세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놓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주머니가 너무 플랫하게 돼서 박히다 보면 잘못하면 여기 몸판에 주름이 생기고 손을 넣을 때도 주름이 생길 수 있어서 겉에서 한 2-3mm 살짝만 넘겨서 주머니가 이렇게 조금만 봉긋한 느낌이 나도록 하고 땅수는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청지가 두꺼운데 지금 여기는 여러 겹이 박히게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터지지 말라고 바깥에서 장식적인 효과가 나게 박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각형 폭이 너무 크면은 또 손 넣을 때 좁기 때문에 요 위에 보이는 폭은 0.5cm 정도 되도록 할 거고요. 겉에보다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주머니도 똑같이 달아주세요. 앞판에 주머니를 양쪽 다 달아줬습니다. 겉감의 겉과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안단의 겉을 마주대고 박아주는데요. 이쪽 선에서부터 앞 박고 목둘레 돌려서 반대편 내려와서 여기까지 박아줄 겁니다. 그리고 겉감에서 박아줄 거고요. 겉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침핀 꽂아주시는데 안단은 앞쪽으로, 겉감은 뒤쪽으로 해서 어깨 부분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할 거고요. 시침핀을 꽂는 중요한 위치는 여기 연목점 있는 곳이 서로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자, 연목점 서로 딱 맞춰가지고 반대편도 연목점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요. 여기가 편안하게 놓이도록 해서 핀을 다 꽂아주셨으면 뒤집어서 겉에서도 안단 쪽이 우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이제 박아주는데 여기서부터 쭉 박아줄 거고요. 지금 여기가 여민분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요 선 따라 박아야 되지만 시접 0.5cm만 주고 셀비지 부분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단이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러면 시접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밑에 안단만 여기는 0.5만 남게 이렇게
차이나게 잘라주시고요. 대각선 부분에 모서리 부분은 대각선으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받고 나면 좌우 길이가 같은지, 이쪽 시작 길이와 요 끝나는 길이가 같은지 꼭 맞춰 보셔야 됩니다. 여기 시접은 0.5만 남기고 앞판에 접어 박을 거 생각해서 여기 약간 더 단차 나게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뒷판 안단에서는 제가 뒤집었을 때 시접이 겹치니까 톱니 모양으로 잘라내는 걸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요 목둘레는 가위밥을 넣어주셔야 돼요. 동그랗기 때문에 자, 이런 직선 부분은 필요 없고 박았을 때 곡선이 좀 심한 부분 위주로 가위밥을 주세요. 그리고 가위밥은 식서나 푸서로 주시면 안 되고 항상 바이어스 결로 주셔야 올이 좀 덜 풀립니다. 앞목둘레는 요 부분이 곡선이 심한 곳 요렇게 바이어스 결로 가위밥을 주시면 요렇게 뒤집었을 때 요런 식으로 해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뒤집어서 다려줄 거고요. 다릴 때 시접이 모두 안단 쪽으로 가게 다려주세요. 일단 모서리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최대한 다릴 수 있는 곳은 시접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안단 쪽으로 가게 다려주시고요. 그렇고 다리시면은 요런 식으로 겉감이 한 1mm 보이게, 자, 밖에서 안단이 보이면 보기 싫으니까요. 겉감이 1mm 정도 보이게 쉽게 다려집니다. 시접을 일단 전체적으로 안단 쪽으로 다 보내서 다려주셔야 이렇게 다릴 때 편합니다. 그리고 밑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목둘레 부분도 모두 다 시접을 일단 안단 쪽으로 다 이렇게 보내서 다려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리셔야 1mm 딱 보이게 다리기가 쉽습니다. 다리미가 안 들어가는 곡선인 부분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1mm가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시접 길이 안쪽에서 한 땀씩 떠서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고요. 여기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요 윗부분 정도까지 허리끈 제천 터널 박아줄 거라서 여기는 고정이 될 겁니다. 겉에서 보면 안단이 보이지는 않지만 뭐 바람에 살짝 이렇게 낸다던가 입으실 경우에 배색 원단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길이 맞춰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옆선 박아주고 두 겹같이 오버록 친 다음에 밑단도 1cm씩 접어박도록 하겠습니다. 옆선 박고 두 겹같이 오버럭 쳤고요. 이제 밑단 박아줄 건데 그냥 박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가서 박아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단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시접을 좀 많이 주긴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원단이 빠듯하다 보니 정말 1cm만 접어서 할 거고요. 요 안쪽에도 똑같이 시접을 1cm 이렇게 접어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쪽에도 접어주시고 시작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 안단도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단 부분 이렇게 가서 니은자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박기를 해야 되니까 아예 여기에서 시작해서 되돌아갔다가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고요. 겉에서 보면 이렇게 꺾어서 바뀝니다. 끝나는 부분도 그렇게 꺾어서 박아줄 거예요. 몸판은 밑단까지 박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제천 터널이 달리는 위치인데요. 요거는 보통 뒤중심에서 얼마 내려가서 옆선 길이 맞추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입어 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가 어디까지인지 확인 한번 하신 다음에 내 허리 위치에 맞춰서 제천 터널이 달리는 곳을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 끝까지 오면 안 되고 안단은 같이 고정이 되면서 저는 요 주머니 끝선에서부터 한 1cm 정도만 더 나올 수 있게까지만 제천 터널을 박아줄 겁니다. 제천 터널이라고 하고요. 양쪽 가장자리는 1cm씩 접어 박아주시고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려서 여기까지 길이 그대로 해서 양쪽을 다려주시는데 전체 4cm 폭이었기 때문에 1cm씩 이렇게 접어 다려서 그러면 2cm 폭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위치에 맞춰서 놓고 11자가 되도록 기찻길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쭉 몸판에다가 박아서 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통과하는 끈인데 끈은 3cm 폭으로 재단을 했고요. 제가
110cm씩 두 장이었는데 110cm씩 두 개면 합쳐서 뭐 200이 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끄는 필요 없고요. 지금은 전체 길이가 180 정도 되도록 했습니다. 끈을 두 개를 연결을 했고요. 두 개 연결한 부분은 가름솔로 다렸고 일단 3cm 폭을 반으로 접어 다려주세요. 1.5c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청지라서 두껍기도 하고요. 원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서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겉에서 눌러 박아 줄 거고요. 0.5cm 정도 접어 주시고 이쪽 끝도 대강 0.5, 0.5 정도만 접어서 이렇게 해서 겉에서 그냥 눌러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4등분이 되게 접는 건 아니고요. 0.5, 0.5 정도씩만 해서 완성된 끈의 폭이 1cm 정도 될 수 있게 겉에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터널도 다 박았고요. 끈도 박아서 터널 사이에 이런 식으로 끼워줬습니다. 안쪽에서 보시면 위아래 옆선 시접 모두 뒷판 쪽으로 가게 해서 11자로 두 줄 박혀 있고요. 안단 부분까지 같이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소매 같은 경우에 겉하고 겉길이 되고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배색감을 넣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롤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접어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재단을 할 때 이쪽 소매 부리에 맞춰서 재단을 해두니까 롤업을 했을 때 요만큼씩 양쪽에서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접어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접어 올리고 싶은 만큼은 이쪽 라인을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단에서 한 20cm 정도까지 20cm 정도까지는 접어 올렸을 때 여기랑 같아질 수 있게 요 밑단 제일 좁은 부분이랑요. 그럼 여기 밑단 길이를 재보면은 지금 29.5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지금 위에는 35cm이기 때문에 29.5가 되려면은 5.5cm고 2.75씩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어 올려서 요 밑단이랑 같은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쪽은 접어 올릴 걸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윗부분은 이렇게 해서 선을 수정을 해주세요. 나머지 원단도 같이 겉길이 마주되고 그렇다고 이 부분이 완전히 각이지게는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또 여기 부분 맞춰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소매를 수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요 밑단도 이제 겉하고 겉길이 놓고 박아주시는데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돼서 접혀 올라갈 걸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돼야 나중에 롤업 했을 때 이 꽃무늬 모양이 이렇게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윗부분 배색감 상침해주기 위해서 흰 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침을 해주겠는데요. 시접이 모두 배색감 쪽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이게 다림질을 하더라도 자꾸 밀려 나오기 때문에 상침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박혀있는 선에서 한 2mm 정도 떨어져서 상침을 해주세요. 깔끔하게 한다고 너무 완성선에 가깝게 해버리시면 시접을 잡아주는 효과가 덜합니다. 그래서 최소 2mm 정도는 떨어져서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몸판 같은 경우에도 다림질을 했지만 자꾸 움직이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다 모서리가 박혀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끝에서부터 깨끗하게 다 상침을 할 수는 없고요. 상침을 하시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겉에서 모두 다 배색감 쪽으로 보낸 다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자, 지금 제천 터널 박는다고 이쪽은 안단을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 밑에서부터 하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이미 제천 터널이 고정이 돼 있어서 많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재봉틀에 밀어 넣어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제천 터널 박기 전에 상침을 먼저 해주시고 하셔도 좋지요. 안단에 상침한 건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끝까지 상침이 안 되고 박을 수 있는 만큼만 박으셔도 괜찮습니다. 흰색으로 상침이 돼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이 정도에서부터 여기 정도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목둘레 쭉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이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내가 박아줄 수 있는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상침이 돼 있고요.
그러고 나면 다림질을 해주면 좀 더 안단이 밀려 나오지 않고 유지가 잘 되는 거고요. 상침을 하더라도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손바느질로 시접 길이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선 길이 딱 맞춰주시고요. 시접의 방향이 달라서 여기는 움직이지 않도록 한두 땀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뜨시면 이제 여기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밖으로 밀려 나오질 않지요. 반대편도 여기 옆선 어깨선 솔기랑 겉감의 어깨선 솔기랑 맞추시고요. 시접 부분에 안쪽에서 들어가서 밖에서는 표시가 안 나야 되고요. 양쪽 다 시접을 떴기 때문에 고정이 됐습니다. 몸판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 옆선을 이렇게 해서 박아줄 거라서 다시 또 파란색 실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옆선을 박아줄 건데요. 배색감 있는 부분이 딱 맞을 수 있도록 이쪽 부분에 피 먼저 꽂아주시고요. 옆선 받고 나서 오버로까지 쳤습니다. 그러고 나면 소매 다리미대에 끼우고 시접이 뒷판 쪽으로 가게 다려주세요. 너무 좁아서 못 다리는 곳은 그냥 겉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여기를 1cm씩 접어서 다려주세요. 접어 올려서 다려주세요. 밖에서는 배색감이 보이지 않고 안쪽에서 봤을 때 겉감이 이런 식으로 1, 2mm 정도 보일 수 있게 이쪽 선 따라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 시접 고정이 될 수 있게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서 눌러 박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박아주시면 겉에서 뒤집었을 때 이렇게 바깥에 스티치가 보이고요. 요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접어서 입어주시면 됩니다. 접으면 7부 소매가 되고 풀면은 이제 10부 소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소매 윗부분에 여기 땀수 크게 해서 한 줄 박아서 오그린 다음에 몸판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선에 가깝게 땀수 크게 해서 한 줄 이렇게 보이는 부분 박은 다음에 밑실만 잡아당겨서 이렇게 오골오골하게 오그림 처리를 합니다. 이쪽이 앞판이라서 이거는 왼쪽 소매고요. 몸판의 옆선과 소매의 옆선을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 몸판을 뒤집어서 가위밥 있는 소매 중심과 몸판의 어깨선을 맞춰주세요. 몸판의 진동둘레와 소매 진동둘레가 맞아질 수 있게 하시고 소매 쪽에서 옆선 솔기부터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이 씹혀 들어갈 것 같으면 송곳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다 박았으면 혹시나 씹혀 들어간 부분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겉에서도 혹시나 씹힌 부분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소매 부분 두 겹같이 오버록 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단이 배색으로 들어간 아우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소매는 접어서 7부 소매로 입을 수 있고요. 여기는 원하시는 대로 끈을 조여주시면 되고 이렇게 끈 조인 것만큼 여며서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오픈해서 입겠다 그러시면 끈을 조여서 더 풀리지 않도록 묶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묶지를 않더라도 오픈해서 입을 경우에는 끈을 이렇게 묶어두시면 주름이 고정이 될 수가 있고요. 뒷모습을 보시면 뒤에도 주름이 고루하게 해서 입어주시면 되고요. 또는 안단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젖혀주셔도 칼라 있는 것처럼 재킷의 라펠처럼 배색감이 보이도록 해서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